예, 오늘 제가 발표할 제목은 코로나19와 직장 생활 변화인데, 밑에 보시면은 뭐 한국어로 번역을 할까 그러다가 이 표현을 그냥 이 영어 그대로 굉장히 요새 코로나 전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러스는 차별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사회가 차별했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내용들 조사 결과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이제 여기 두 번째로 발표하실 신희주 교수님이랑 같이 공동 작업의 일환이고 직장갑질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이고요.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이고 표본 설계를 그냥 임의로 하지 않고 우리 일반적인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 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비례 배분을 했다. 그리고 표본 크기는 2,000명으로 기존의 1,000명에서 2,000명으로 이번에 좀 늘렸고요. 뭐 표본 오초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설문 방법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사 기간이 2022년 3월 24일부터 3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확산이, 그러니까 감염이 급속하게 늘 때였는데 시점에 이루어진 조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발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갑질 119에서 2020년 4월부터 지금 이번이 이제 여섯 번째가 아니고 작년에는 매 분기별로 또 하셨었는데 조사에서 확인되었었던 등의 양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국내 연구 중 이제 최초로 노동자의 어떤 노동 조건과 코로나 감염 간의 어떤 관계를 살펴보는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사례가 굉장히 드물고요.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굉장히 좀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첫 번째 파트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코로나19의 영향이 노동자들 간에 불평등하게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관련 연구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요. 그래서 실직 경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게 레이저. 예, 실직 경험 같은 경우에도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4배 높았다. 이건 이제 앞에서도 계속 일관되게 나오던 걸 이번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31.4%가 실직을 겪었다고 답한 건데, 정규직은 7.7%.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노동시장 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불리한 지위에 있다라고 보는 여성이라던가 저학력자라던가 이런 청년이라던가 이런 식의 저임금 노동자들까지 이런 양상들을 다시 한번 그런가요? 예. 예. 제가 거꾸로 들고 하고 있었네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소득 감소는 실직을 해서 소득을 감소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일자리 유지하더라도 소득이 감소되는 경우가 있을 건데, 보시면은 그 비율이 57.0%로 비정규직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정규직은 이제 그거보다 좀 많이 낮은 상황이고, 이런 또 불평등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개인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 소득을 보더라도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그런 소득에 감소하는 그런 경험이 64.5%로 정규직의 2.3배가 높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경제적 불평등이 당연히 정신건강, 삶의 질 이런 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건데요. 이번 조사에서 조금 기존에도 우울증을 조사하는 질문 문항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이런 이제 정신영양 연구하는 쪽에서 많이 쓰는 일반적인 지표를 가져와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울증을 확인해 봤는데 결과를 보시면은 비정규직은 27.3%가 우울증 이렇게 어떤 그런 기준을 넘어서는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걸로 나왔고 정규직보다 1.7배니까 한 2배 가까이 이런 식으로 우울증도 심각하게 겪고 있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은 우리 앞에서 계속 확인했었던 결과들을 다시 한번 이번 결과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제 이번 조사에서 우리가 좀 새롭게 확인한 그런 사실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불안정 노동과 코로나 감염이라고 하는 주제고요. 아까 제가 그래서 처음에 PPT 시작할 때 했던 것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이러스는 사람 차별하지 않는데, 우리도 그렇지, 이제 제도나 이런 것들 정책 잘 설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제적인 그런 논의들이 있고요. 근데 실제로 바이러스가 이건 이제 WHO인데요. 바이러스가 진행된 것들 보게 되면 우리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했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여러 가지 더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계라던가 라틴 쪽이라던가 아니면 이주 노동자들 쪽도 여기 보시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차별 이런 그런 것들 당했고
요거는 이제 가디안에 실린 그런 기사인데 보시면은 호주에서 이제 노동자 밀집 지역에서 지역별로 볼 때 그런 것들이 더 심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런 양상들이 국제적인 논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이제 가족 간의 감염은 우리가 사실 코로나가 감염될 때 두 가지 경로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하나는 직장이랑 무관한 뭐 우리 가족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다른 뭐 그 친구들을 사적으로 만난다는 아니면 이제 그냥 일반적인 공공 장소에서 걸리는 이거는 정말 뭐 정규직 비정규직 가리지 않을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직장 내 감염에서는 지금 이제 보는 이 일을 하다가 걸리는 경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걸리는 각각의 단계마다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하는 건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게 이제 결국은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파가 되는 걸 건데 내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느냐,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느냐, 업무 특성이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고 좁은 공간에서 일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냐, 뭐 아니면 이게 필수 업무라서 코로나가 한참 확산될 때도 계속 일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영업 규제로 영업 시간이 주는지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거고 또 하나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똑같이 그 업무 특성은 똑같더라도 그 상황에서 내가 나를 얼마만큼 보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보호 자원, 정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이제 금전적 손실. 내가 일정한 경제적인 그런 부담 없이 이거를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이 업무를 해야 되느냐 이런 금전적 유익들도 중요할 건데 이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감염 확률들도 달라질 거고 이런 뭐 감염자를 접촉했거나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진단 검사를 받게 될 건데 이걸 받을 거냐 말 거냐도 판단해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 이 진단 검사를 받아서 양성이 나왔을 때 이제 내가 휴식을 취하면서 격리되고 휴식을 취하면서 어떤 경제적인 그런 영향이 있을 건데 이런 각각의 단계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고 그 내용이 오늘 설명드릴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기존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지금 이 우리 조사처럼 이렇게 조사를 한 경우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몇 가지 외국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미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건 브라질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역별로 봤을 때 저소득 지역이 이렇게 그런 코로나 감염이 더 심각했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고, 근데 요건 이제 개인 단위는 아니고 지역별로 본 그런 거고요. 이게 국제적으로 성립하냐라고 하는 건 사실 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의 고소득 국가들도 엄청나게 많이 걸렸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영국에서 요거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그런 연구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 이제 그 노동자들의 어떤 감염 여부를 실제로 의학적으로 조사한 그런 건데 보시면 청년 그리고 대가족, 가족 수가 많을수록 소득이 이렇게 저소득 지역일수록 뭐 업종이 이럴수록 그다음에 재택근무자가 아닐수록 감염률이 높았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들이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보니까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데 학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더라 이런 연구가 있고 마지막 이 연구는 좀 최근 연구인데 보시면은 이거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나 감염됐을지 몰라 근데 검사 받은 적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실제 감염자 중에 이거를 근데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당신 진단검사 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거랑 별개로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채취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실제로 진단을 받았는지 이런 건데 감염자 중에 절반 정도는 양성 반응을 자기가 확인한 적은 없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그런 걸렸던 거죠.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특히 이제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서 그러한 과소 발견, 언더 디텍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에서는 이번에 이제 그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그분의 이제 어떤 노동 조건이랑 연결시켜가지고 이 문제들을 좀 살펴봤고요. 전체 저희가 2,000명 조사한 것 중에 430명 감염률이 21.5%였는데 요거는 그 당시에 저희가 조사하던 당시에 감염률과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실제 인구 대비 한 21% 정도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뭐 감염을 어떻게 확인했냐라고 하는 건 PCR, 신속항원 검사, 자가 검사 키트 이런 내용들로 확인을 했고 뭐 비율은 PCR이 62%로 가장 높고 다음은 신속항원, 자가 검사 키트 순이고요. 그다음에 확인 시점은 지금 보시면은 우리 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2021년 3월, 2월부터 급속히 늘기 시작했고 3월에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런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4%가 65% 정도 되는 비율이 3월 달에 그러니까 양성 반응을 확인하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결과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얻고 보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는 이게 아까 21.5%였는데 22, 19.9니까 거의 20% 해가지고 사실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직과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걸리는 데 있어서는 실제로 들어온 거에 있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뭐 그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지금 보시면 제가 좀 중요한 변수들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체크를 해놨는데,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 학령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전문대졸에서 가장 높게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제 연령대별로 보시면은 20대가 지금 이렇게 그리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확 줄어드는 게 보이실 거고요. 가구원 수가 이렇게 많아질수록 지금 보시면 확 늘어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변수가 우리가 3월 달에 이제 학생들 통해서 자녀가 있는 집에서 애들 학교 가면서 거기서 걸려오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이런 식으로 한 명 늘어날 때마다 5%포인트씩 늘어나는 이런 양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백신 접종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보시면은 2회 맞은 경우가 가장 높은데 이게 왜 그런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근데 중요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노동조건 관련돼서는 사실은 정규직,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다른 변수들도 좀 이렇게 유의하게 나오는 경우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감염 자체에 있어서는 그런 영향이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산업별로 보시면은 이거는 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 어느 정도 좀 일치하기도 하는데 뭐 공공행정이나 보건의료 이런 쪽에서 이 필수 영역들로 지정되어 있는 산업들이니까요. 이런 데서 이제 좀 많이 대면 접촉도 해야 되고 사람들을 그런 것들에서 많이 걸렸고 그 다음에 교육이나 도소매 이런 쪽에서 좀 적게 걸렸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게 비정규직 비유장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런 건 이제 특별하게 그런 뚜렷한 관련성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도표에서 업무 특성이 중요하다. 요건 이제 굉장히 많이 이뤄진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저희가 한 방식의 조사처럼 한 건 아니고 코로나가 이제 막 확산되기 전에 2020년 초반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느냐 이거 할 때 이런 업무 특성들을 가지고선 왜냐면 요 기존의 업무 특성에 대한 건 2019년까지 자료가 있으니까 각각의 일자리 특성별로 해가지고 이런 재택근무 비율이라던가 직장 동료 뭐 근접해서 업무하는 비율이라던가 고객을 직접 대면해야 되는 업무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내가 마스크를 벗고선 사람을 직접 대면해야 되느냐 타인의 신체를 직접 만져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가지고선 이렇게 위험군들을 분류했었는데 예전에는 그게 그냥 예측이었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걸릴 거다. 근데 이제 이번 조사의 특징은 그게 실제 자료 가지고 확인했다는 거고 보시면은 재택근무 비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감염 고위험 이런 업무 빈도가 높을수록 우리 예상이랑 부합하게 그러니까 고위험에 있는 분들이 감염률이 더 높았다는 거고 재택근무를 많이 할수록 업무 비중을 차지하는 게 감염률이 낮았다는 거죠. 내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나를 보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 특성 자체는 감염률과 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데 정규직 비정규직 간에 그럼 이게 어떤 뚜렷한 차이가 있었냐? 이거에서는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밑에 보호수단이라고 되어 있었던 거가 이제 그런 똑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일하는 직장 환경이 뭐 노동자 간에 2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우리 사무실이 뭐 항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랬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거는 우리 중앙대책본부에서 직장 내 감염 방지를 위한 지침으로 이렇게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갖고 실제로 그게 지켜졌는지를 물은 건데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 굉장히 잘 지키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잘 지킨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어쨌든 공통의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어느 항목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건 없었고 뭐 밑에 보시면은 정보를 잘 전달받았냐 그 다음에 뭐 교육을 받았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한 10% 요거는 좀 정보가 관련된 거는 한 10% 가까운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뚜렷한 차이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이전에 있었던 그런 조사들도 보게 되면은 사실 직장갑질16에서 이 질문을 계속 했었는데 예컨대 이런 거죠. 본인의 직장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습니다. 뭐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한 사람 비율이 한국은 예전부터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런 것들 잘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좀 우리가 앞에 감염률 결과 이해하는데 중요한 좀 키워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해석을 좀 하면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감염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공통된 그런 충격의 성격이 컸던 걸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 고용 형태 관계없이 모두 한차가 없으니까 사업장 내에서 누군가 걸리게 되면은 이거는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묻고 들어오는 게 아니죠. 무차별적으로 다 같이 확산되는 그런 양상이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중요한 게 코로나 국면 초반에, 그러니까 3월 달에 급속히 확산되기 전에 그 앞에 시점들에서 비정규직 중심 사업장들에서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콜센터라던가 물류센터라던가 뭐 의료 요양기관들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사업장들을
고위험 사업장으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오히려 그쪽에서 확산되는 것을 또 차단했었던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이건 뭐 지금 제 해석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감염되는 경로 중에 아까 직장 내 감염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가족이나 다른 사적 모임을 통해서 그런 전파도 중요한데 20대 감염률이 50대보다 1.5배 높았고 자녀가 둘 있는 부모의 감염률도 없는 경우보다 1.5배 높았고 5인 이상 가구의 감염률이 단독 가구보다 2.3배 높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다른 루트의 감염이 굉장히 유의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그리고 근데 이제 마지막 오늘 이제 제 얘기를 뒷부분에 이제 마무리할 이야기는 이런 건데요. 우리가 모르는 감염도 굉장히 많을 수 있다. 자료로 포착되지 않는 이런 것들입니다. 아니면 이제 다른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또 다른 양상의 불평등, 양상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코로나 감염 시에 불이익에 어떤 경제적으로 영향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들이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하는데 어떤 영향을 줬을 수가 있겠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표에 보게 되면은 감염됐을 때 내가 한쪽으로는 건강상의 영향이 있을 거고 다른 한쪽으로는 경제적인 영향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중대본에서 2월 달에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이 건강에 대한 내가 걸리면은 뭐 이런 피하려고는 하지만 그 두려움은 좀 많이 약화됐었던 게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건 이제 그리고 걸렸을 때 건강에 대한 영향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차이 없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같은 사람이니까요. 근데 경제적인 영향은 정규직이랑 비정규직 간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규직은 큰 문제가 없더라도 비정규직은 고용 소득 관련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내가 우리 여러분 그 이번 코로나 전국에 배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감염 엄청나게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이런 걸리면 큰일 나니까 내 생계가 당장에 위험해지니까 더욱 경계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의심 증상이 있을 때도 내가 적극적으로 검사받고선 뭐 격리로 들어가기보다는 가급적이면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뭐 이런 것들에서도 어떤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결과를 보고선 굉장히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냐면 비정규직의 코로나 감염에 관련된 검사를 받은 걸 이제 과소 검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적게 받았다는 거죠, 검사를. 그 내용들을 지금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코로나 감염 및 의심 증상 여기 지금 보시면은 내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비슷한 의심 증상이 있었냐, 가족 감염이 있었냐 이런 거 했을 때는 정규직이랑 비정규직 간에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49, 48, 39, 37. 근데 PCR 검사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정규직은 73인데 비정규직이 66이라서 여기서 이제 이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고요. 지금 그러니까 당신이 의심 증상이 있었거나 혹은 가족이 감염된 적이 있습니까? 했을 때 예라고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PCR 검사를 가급적 받아야 되는 거죠. 받을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PCR 검사 받은 적이 있습니까? 했을 때 정규직은 80%가 받았다 그랬는데 비정규직은 73%가 받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요 통계도 요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이런 그래서 이걸 역으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정규직은 19.7%가 내가 그 상황에서 검사를 안 받았다는 건데요. 과소 검사죠.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는 건데 비정규직은 그 비율이 26.4%였다는 겁니다. 요 차이가 어떤 좀 이번 코로나 감염과 관련돼서 나타났던 첫 번째 좀 중요한 차이가 되겠고요. 다른 지표들을 보더라도 정규직은 PCR로 주로 받는데 왜냐면 이거 받아야지 격리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자가검사 키트 같은 것들로 그냥 간단하게 확인하고선 여기까지 안 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이제 걸렸을 때 회사가 바로 알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내용은 사실은 회사에 알렸다는 거죠. 보고했냐고 하는 거에서 정규직은 지금 보시면 의심 증상이 있을 때 53%, 근데 비정규직은 43%. PCR 검사를 받았을 때 정규직은 받고선 바로 66%가 알렸는데 정규직은 53%. 가족 감염이 있었을 때도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이러한 식으로 어떤 비정규직들은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했었던. 근데 이런 것들이 개인에게 있어서는 합리적인 행동이지만 사회의 어떤 코로나 확산대에 있어서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고리가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자, 시간 관계상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요 어떤 과소 검사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경제적 영향의 차이인데 지금 보시면은 정규직은 코로나가 걸렸을 때 이 감염 후에 직장에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근무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그럼 정규직은 36.9%가 아까 우리 그 영상에서도 나왔던 거죠.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지원금을 활용하거나 혹은 그냥 회사 내에 있었던 병가를 활용해가지고 연차 휴가가 아닌 다른 방식의 유급 휴가로 36.9%가 쉬었다는 건데 비정규직은 그게 13.8%밖에 안 되고요.
비정규직은 대신 무급으로 그냥 처리됐다라고 하는 게 42% 비율인데 정규직은 그런 경우가 16%.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차이죠. 이걸 알고 있으니까 앞에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무급으로 처리되니까 소득이 감소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정규직은 23%가 감소했다고 답했는데 비정규직은 그 비율이 절반이 넘는 겁니다. 지금 56.1%입니다. 똑같이 코로나인 똑같이 걸렸는데. 그리고 비정규직 중에서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지위에 있다고 보는 일용직, 시간제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더 그런 비율이 높았고요. 심지어 그거를 이유로 퇴직하라는 그 강요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가 어떤 그 뭐 편의점이나 이런 거에서 시간제 이런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일주일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쉬고 오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그 고용주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런 거에서 미안하지만 나 그렇게 좀 여유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일들을 비정규직들이 많이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규직은 그 퇴사 경험을 권고를 받은 게 1.5인데 비정규직은 그게 10%라서 6배 이상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비정규직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일용직, 시간제, 뭐 파견, 용역,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그런 불이익을 많이 겪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제가 오늘 그 설명드린 거를 정리해 보면은 감염률 자체는 요거는 의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그런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이 앞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조치들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이가 굉장히 컸는데 첫 번째는 비정규직의 과소검사 비율이 정규직보다 훨씬 높았고 두 번째는 그 경제적 영향이 훨씬 컸다는 겁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